어떤 나에게 방해물 아니면 걸림돌 이게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언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게 괜찮아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이 그 예민함이 좋게 얘기하면은 쟤는 귀가 엄청 예민해라는 얘기가 음악가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라면은 그건 빨리 바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사연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마음을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요. 오늘 두 번째는 컨텐츠 속에 또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준비한 오늘 책을 통해서 삶에 궁금한 해답을 좀 찾아가는 감정 돋보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돋보기를 댈 컨텐츠는요. 우리 작곡가님의 책 음악가의 길입니다.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이는데 놔야지. 이 음악가의 일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 시작부터 얘기하자면은 저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요. 음악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음악의 기쁨. 네, 음악의 기쁨이라고 이제 롤랑 마넬이랑 그 프랑스에서 그 사람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데 라디오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음악가들 그리고 뭐 작곡가들 또 어떤 피아니스트 패널을 같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프로그램이고, 그 라디오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서 제가 그거를 읽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꿈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그거를 읽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였죠. 꿈이 실현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행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손이른의 퀘스천스라는 그 방송으로 10화를 방송을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막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떠들었어요. 그 내용을 30분 분량에 맞게 이제 압축해가지고 그 PD님이랑 같이 우리의 결을 만들었죠.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했을 때에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책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NA서재라는 출판사에 의뢰를 했더니 내용이 좋다고 되게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수정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아우 세상에. 제가 책을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이제 잘 모르는 일반 입장에서 음악적 취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또 책에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 옷이 있고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하루빨리 찾고 내가 참여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즐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취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요즘은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내 성향을 분석해서 맞아요, 자동으로 맞아요. 계속 나도 모르는 내 성향을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좋아했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듣고 이제 믿고 넣고, 그러면 우리가 뭐 파티 같은 걸 한다면은 이제 음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이렇게 틀어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 거가 다 달았다. 그럼 이어서 뭔가를 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도 내가 듣는 것만 맨날 듣고 이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에 그 취향을 찾아서 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을 좋아했던 거는 저는 그 예전에 그 감수성을 좋아하거든요. 디지털 아날로그의 감성. 그래서 저는 CD 좋아하고 LP 좋아하고 무엇보다 그걸 사러 CD점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취향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 취향을 물으면서 발전시켰어요. 왜냐면 혼자 넓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왜 한계가 있냐면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D를 샀는데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해서 CD를 샀는데
들어보지 못하고 샀잖아요. 그때는 샀는데 어이 뭐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때 제가 굉장히 예민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CD 사러 가면은 이제 그 CD점에 저는 그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예전 레코드라는 곳에 되게 자주 갔었는데 제가 그 옆에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 1시간씩 비면은 거기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거기 실장님 사장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하면은 막 틀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분이 이제 제 성향을 아는 거죠. 아 이룬이는 저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것도 한번 들어봐 하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클래식이 아니었거든요. 락이나. 네. 진짜요? 네. 오. 네, 그분도 락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취향이 제 공부, 제 전공 분야와 일치하면서 이제 저는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됐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 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업은 지금도 저는 클래식, 뭐 현대음악, 클래식 작곡가지만 저는 장르를 국한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편인 게 그런 쪽에서 제가 모르는 쪽에서 얻는 다양한 것들이 좋고. 그래서 막 공항 같은 막 그 여러 소리가 있는 곳에서 막 작곡 영감 받고 막 그러신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그렇죠. 그건 뭐 소음이랑도 연계가 되네요. 그건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제가 작곡한 곡 중에 미팅 포인트라는 곡인데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차역이나 공항, 스키폴 공항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 그만큼 기차가 뭐 연착이 많이 되고 다른 의미로는 네. 그래서 기차 연착되면은 그냥 피아노로 가요. 네. 뭐 그게 뭐 그게 얼마나 더러워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저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그 시간을 달래고 또 남들이 피아노를 치는 거를 흔쾌히 듣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달래는 건데 저는 공항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배웅을 할 때 그냥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다시 안 보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럴 때 든 생각이 공항이 같은 장소인데 내가 떠날 때는 슬프고 내가 왔을 때는 기쁜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감흥을 가지고 곡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게 그 피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피아노에서 그런 거를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아니면 그 기차역에서 안내 방송이 이제 나올 때 빰빰 뭐 이렇게 벨소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열차가 뭐 들어오고 저쩌고 그런 얘기 누구한테는 그게 뭐 거슬리던 안 거슬릴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음이겠. 약간 역할이 있는 소음이죠.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뭐 비행기랑 열차가 뭐 와서 반가움과 떠나는 그 아쉬움과 그 몽글몽글한 그 감수성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공항에서 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제가 막 무슨 촬영을 하면서 꼭 이걸 뮤직비디오 만들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음악. 네, 왜냐면은 거기 있으면은 저는 항상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의 음악을 들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우리나라 작곡가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의 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그뿐만 아니고 유행하던 많은 곡들. 비틀즈도 나오고 재즈도 나오고 클래식도 나오고 뭐 전공자면은 쇼팽 이런 것도 치고 누구는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데 뭐 블루스를 하는데 너무 정말 그 구슬픈 그것도 있고 글로 위안도 받고 거기 그 앞에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홀로 노인이 막 자기가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옆에서 다른 커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만큼 낭만적이고 환상의 공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의 음악을 작곡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예술가의 감각을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떤 예술가는 생각지 못한 것을 꿰뚫어보게 만들어주는 아니면은 되게 그 문제 내가 모르던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게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제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러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모든 것들이 아까 뭐 걸림돌이라는 말씀도 써주셨고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영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좀 방해물 아니면 걸림돌 이게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언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ASHP나 예민하거나 이런 미소포니아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를 정말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다뤄나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거를 지니고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작곡을 하거나 또는 연주자가 되고 싶거나 어쨌거나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런 예민한 기질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분들께 뭐 후학이나 또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왜 그게 괜찮아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예민함이 엄청나게 누가 봐도 쟤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이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얘기할 때 쟤는 귀가 엄청 예민해라는 얘기가 음악가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는 능력이고요. 능력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라면은 그건 빨리 바꿔야 돼요. 뭐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요.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더 하면 안 되는 짓은 나의 능력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껌 씹는 뭐 얘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민한 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냥 추측하자면은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다양한 음악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당연히 현대음악 씬에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음악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음악의 소재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가 감상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음악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는 그 시간을 그 유학을 하면서 홀로 5년을 보내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도 있었지만 내 취향과 전혀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가 어떻게 저걸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음악이야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언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무의미해 보이지만 음악가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는 그게 자기의 솔직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건 뭐 예민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예민함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게 됐을 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그 과정을 조금 거치면서 그런 가시 같았던 것들이 조금 깎이지 않았나. 네. 근데 당연히 좋은 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처럼 이걸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밸런스가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좀 흐려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했을 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내가 모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이게 나한테 그 옳고 그름은 세상에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정확히 내 기준이죠. 내가 봤을 때에 이건 음악이야, 아니야. 이거는 소음이야, 이거는 재료야, 이거는 옳은 행동이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판가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아닌 것들이 옳게 누구한테는 옳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되게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 마치 너 말도 옳다 너 말도 옳다 이거 같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또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런 과정에 속에 살고 있고 이게 또 지나면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한데 뭐 살다 보면 순서는 다르겠지만 뭐 각자마다 밟아나가는 과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예민함을 지닌 음악가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본인의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자기도 상처받지 않는 자기의 큰 장점으로 가꾸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저 오늘 마지막 멘트에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희 사연도 좀 읽어보고 또 생각도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 나누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즐겁고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과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저자가 이제 뭐 손이론, 조화정 이렇게 지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들을 때 그거를 최대한 잘 듣는 것처럼 대화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게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음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화에 관한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얘기, 이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사실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저는 그런 대화의 흐름을 좋아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 음악가의 일이라고 하는 이 제목 또 음표가 음악이 되기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 이런 공감대, 그런 감정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됐겠다 하는 결도 한 군데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뭐 혼자만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소통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듣는 분들이 글을 썼구나. 그리고 이게 정리자 또는 듣는 사람 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거를 내가 또 정리하는 게 사실은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것보다 되게 겹겹이 어려움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만은 아니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아주 풍성한 책으로 담겨 있어서 전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세상에 마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오프가 안 되는 아주 예민한 안테나를 24시간 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의 특별한 감각이 형벌이 아니라 엄청난 재능으로 또 세상을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어떤 것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것이 내 안에 기질이든 재능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있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해석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좀 재능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피드백 때문에 내가 참 이래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무거운 속마음까지 여러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곳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 다음엔 더 깊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